전국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은 20만 7천여 명이 대상인데 접종 첫날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목포와 순천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야간에는 약국 이용이 어려웠던 만큼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에서는 종합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였던 농촌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무안에서는 군 공항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동부권에서는 순천과 여수, 서부권에서는 목포에서부터 접종이 본격화됐는데요. 네, 지자체와 군, 경찰, 소방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아래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천대학교 국제문화 컨벤션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센터입니다. 센터 앞 1m 간격으로 세워진 간이 의자에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전문 의료진의 예진이 이루어지고 기저질환을 비롯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하는 백신은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 1차 접종 이후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2차 접종을 받으면 2주 뒤부터 항체가 형성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오늘 함께서 마음이 만족합니다. 감기, 독감 감기 맞는데 그거 별 차이가 없네요. 현재까지는. 전남 지역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20만 7천여 명입니다. 순천과 여수, 목포에서 먼저 접종을 진행한 이후 이달 중순부터는 전남 지역 접종센터 22곳이 모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의 고령인 만큼 접종센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공공차량 운행이 지원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도 조만간 백신 접종을 시범적으로 맞아볼 생각이고요. 어르신들께서는 꼭 백신 접종을 맞으시기를 권합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전남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일 이틀 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예약해야 정확한 접종 일정이 확정됩니다. 접종센터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원활한 접종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 공항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화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에 화답하듯 협의체 출범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 광주시가 대변인 명의의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광주시 향후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중단되는 등 광주 전남 시도 간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간공항 이전 보류 등 시도 간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한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군공항 문제는 이제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범정부 협의체, 그러니까 국방부, 국토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행안부,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참여해서 정말 이제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총리께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군공항이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무안 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 사과가 아닌 황당한 유감 표명을 전라남도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발표한 것과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범정부 협의체 약속은 전라도민과 무안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것이 광주 전남의 진정으로 상생하는 길이다. 앞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도 무안군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간공항 통합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의 문제라며 당초 민간공항 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영암의 한 종합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간단한 진료를 진행했지만 지역민들은 차로 40분이 넘는 다른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영암에서도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영암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영암군이 야간 응급진료를 운영했지만 어려움은 지속됐습니다. 주민들은 차로 40분 이상 걸리는 목포나 나주, 광주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다 이렇게 응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주나 목포, 광주 그렇게 가다 보면은 또 골든타임을 못 잡다 보면은 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영암의 한 종합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19명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16개의 병상에 검사실과 처치실이 마련됐으며 인공호흡기와 심장충격기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일단 외과 의사로서 저희 고통받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야간에도 진료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원을 시작함에 있어서 운영자로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를 4개월 동안 봐오면서 영암 군민들이 정말 원하고 그다음에 영암 군민들이 정말 걱정하는 부분인 야간 응급 의료 진료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암군은 응급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례를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에 7천만 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또 응급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병원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최고 의료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에 앞으로도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영암 소방서가 5,122건의 구급 출동해서 2,959명을 이송하는 등 지역에서 환자 발생도 적지 않았던 상황.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24시간 응급진료가 시작되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전남에서도 운영됩니다. 전남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제주와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경기, 충남 천안시, 서울에 이어 전국 9번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심야약국은 동부권에서는 순천 해룡면 오간의 약국, 서부권에서는 목포 오감동 비타민 약국 등 두 곳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운영평가와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전남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마련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최초 이동 노동자 쉼터가 여수 학동에 마련돼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 이동 노동자 쉼터는 평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되고 실내 휴식 공간과 회의실, 화장실로 구성됐습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배달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마이스 업계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해 마이스 행사 70%가 취소돼 올해부터는 하이브리드 행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행사는 전남을 배경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마이스 행사에 온라인 참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청정과 휴식 이미지 전남을 강조한 마이스 시설을 특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이용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진도군이 윤재갑 국회의원을 초청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도군은 간담회에서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과 국립한국민속예술대학 건립 등 6개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살림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과 국가관리 차원의 소포지구 방조제 보수 공사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완도군이 2023년에 열리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 뽑혔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전남체육회관에서 제62회 전남체육대회 개최지로 완도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1년에 10개 이상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주 경기장과 실내 체육관, 문화체육센터가 한자리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유달 경기장이 당초 예상가보다 높은 936억 원에 팔렸습니다. 목포시는 1일 경매 개찰 과정에서 유달 경기장 매각 예정가 281억 원보다 3배를 넘어선 936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유달 경기장 매각 대금을 오는 2023년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종합경기장 신축 비용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건설에 목포시가 부담할 금액은 490억 원 규모로 400억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찰자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인 D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가 4월 한 달 동안 전세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광양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닷새 동안 운행을 정지하거나 과징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고흥군이 농어촌 마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마을 방범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500여 개 마을에 CCTV 카메라 980여 대를 통합 관제센터로 연계하고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부터 통신 훼손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초쯤 통합 시스템이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안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주민이 기초 소방시설을 활용해 인명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소방서는 무안군 해제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 주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진압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88살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66살 박모 씨가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초동 대처를 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소방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이웃들에게 표창 수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 왕인 문화축제가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17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암군청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켓인 기찬들 영암몰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영암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행사를 모두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행사장인 왕인 박사 유적지 등은 출입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